오늘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꺼내기 어려운 주제를 다루려고 해. 바로 우리나라에서 등한시되는 부모의 가정폭력이야. 부모의 가정폭력,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를 욕되게 만드는 걸까?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모욕하는 일일까? 공부, 그리고 죄책감으로 자식을 오가매는 방식. 이게 바로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의 현주소야. 한국의 부모들은 왜 이렇게까지 자식의 공부에 집착할까? 정말 순수 100% 자식이 잘 되길 바래서 그러시는 걸까? 솔직하게 말할게, 아니야. 한국의 부모가 자식의 공부에 집착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어. 1. 한국 특유의 비교와 체면 문화. 한국은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사회라서 개인의 성취가 가족 전체의 명예로 직결돼. 부모가 자식의 성적과 학교를 강조하는 건 단순히 내 아이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 집안이 괜찮다 라는 사회적 신호가 돼. 즉, 우리 애 서울대 갔다, 의대 준비한다, 이런 말들은 단순 아이 자랑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잘났다는 사회적 평판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 너희 혹시 게임에서 막 휘황찬란한 장비를 들고 있는 사람 보면 부럽지 않아? 나는 갖지도 못한 명품백을 들고 있는 친구를 보면 부럽지 않아? 부모 입장에선 자식의 성적이 곧 황금 갑옷이고 명품백인 거야. 2. 한국의 압축성장 과거의 의존. 한국은 짧은 기간 내 엄청나게 발전한 압축성장 사회야. 따라서 부모 세대에서는 교육이 계급 상승의 거의 유일한 통로였어. 지금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도 공부만 하면 성공한다는 세뇌를 듣고 자랐지. 21세기 들어서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많지만 이미 부모님들의 생각은 고착화가 되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을 확률이 높아. 3. 부모 세대의 결핍을 자식이 투영. 마지막은 자기 자신을 자식에게 투영하는 거야. 지금 부모 세대는 IMF, 취업난 등을 많이 겪으셔서 경쟁 사회 속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아이에게 걸어버린 경우가 많아.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바로 사교육이야. 옛날에 과외나 학원은 돈 좀 있던 집안 자식들만 다닐 수 있었거든. 부모님들의 마음속 깊은 곳엔 조금만 더 교육을 받았더라면 하는 심리가 아이에게 옮겨갔을 확률이 높아. 이걸 좋게 보면 아이를 위해 내가 못한 것까지 해준 거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득쇠가 될 수도 있어. 즉, 자식에게 내 욕망을 투영시키는 거지. 실제로 발달 심리학에서 부모가 자신의 성취 욕구를 아이에게 투영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유교 문화의 효가 뿌리 깊이 자리를 잡아서 내가 낳았으니 넌 내거라는 심리를 가지게 되지. 또한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본인의 아름다움을 점점 잃어가. 신체적이든 내적이든 말이야. 그래서 자신의 관심이자 욕망의 주체를 더 이상 자신이 아닌 자기의 자식한테 옮기는 무의식적인 경향이 있어. 한국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며 하는 단골 멘트들이 있어. 지금부터 예시 몇 개만 들려줄 테니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여긴 내 집이니까 싫으면 나가. 공부 안 할 거면 짐 싸서 나가. 말 안 들을 거면 밥 먹지 마. 어디 감히 부모한테 말대꾸를 해. 다 네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전부 다 너 때문이다. 공부 그 쉬운 걸 도대체 왜 못하니? 자, 이 멘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겠어? 전부 자식을 독립체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방금 나열했던 말들 속에는 경제권, 생활권 등을 앞세워 자식에게 무언의 협박을 하는 말들도 섞여 있었어. 일부 부모는 훈육의 일부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야. 아무리 자식이 어려서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소유가 아니라 보호가 기본 태도가 되어야 해. UN 아동권리 협약에서도 아동은 보호 대상이면서도 권리의 주체라고 명시되어 있어. 즉, 아이가 어리다고 부모가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야. 자식이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 당연스럽게도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위험해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모의 평가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매사에 멍해지고 심하면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까지 올 수 있어.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온 스트레스는 죽을 때까지 우리 뇌에 남아있어. 우리 모두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봐. 다들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던 경험 한 번씩 있을 거야. 너희는 시험에서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왜 기분이 안 좋았어? 정말 배우고 싶은 걸 잘못해서 안타까워서 슬퍼했던 걸까? 내가 감히 말하건대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하는 이유에서 슬퍼했던 거였을 거야. 즉,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내 존재 자체를 부모의 평가에 의지하고 있다는 소리야. 부모가 정말로 자식을 응원해서 너는 잘할 수 있어, 시험 잘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응원을 해줬을 때 부모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 높은 성적을 받길 원하는 것은 건강한 현상이야.
하지만 한국 부모들 중에는 이런 케이스가 정말 희소해. 보통의 한국 부모는 성적을 잘 못 받음 효도하지 않는 자식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해놓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청소년들은 매 시험마다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아파하는 거야. 부모의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자란 자식의 케이스는 3가지로 분류 가능해. 첫째는 성인이 되어서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아예 모르는 경우야.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죄책감을 주는 말들에 길들여져서 그냥 청소년기에 있었던 일들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자식에게 있어 부모는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공포가 어린 시절부터 내면화되어 역설적으로 다 큰 성인이 돼서도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응하게 돼. 이 부류의 자식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학대적 관계, 직장 상사, 연인 등에 정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고 살기 때문이야. 두 번째는 일찍이 분노를 느끼고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하는 경우야. 이 부류의 자식들은 처음부터 부모를 원망하진 않았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보통은 논리력과 사고력이 성장하는 중고등학교 때 많이 깨닫게 돼. 청소년기 때는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꾹꾹 참다가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하거나 혹은 직장을 얻자마자 독립해버리는 거야. 심한 경우는 독립이 아니라 부모와 연을 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 이런 케이스의 자식들은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에는 남아있는 상처가 굉장히 클 수 있어. 그리고 효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 특성상 어디 가서 부모랑 연 끊었다고 잘 말하지도 못해. 마지막은 부모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끝까지 잘해드리는 경우야. 이 경우는 부모의 잘못을 인식하면서도 사회적 시선이나 죄책감 때문에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자식의 유형이야. 그래도 내 부모인데, 그래도 내 천륜인데 같은 말을 하며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거지. 이 케이스의 자식들은 정서적, 경제적으로 소모가 되며 자신의 삶이 억압돼. 이는 결국 성인 우울증, 무기력으로도 연결되기 십상이야. 우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중 한 명이라도 앞서 언급한 3가지 케이스 중 하나의 자식이라면 정말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어. 대한민국의 특성상 부모가 옳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사실이거든. 하지만 이거 하나만 알면 확실히 마음이 편해질 거야. 부모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해. 부모에게 화내고 따지며 너의 잃어버렸던 권리를 찾아오라는 말이 아니야. 그냥 우리 부모는 나를 정서적으로 학대했구나, 이 말만 되뇌이면 우리의 존재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돼.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 그래도 부모인데, 그래도 나를 낳아주셨는데 하면 어의 고통을 억지로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 어릴 적에 부모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한 건 전혀 어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야. 심리상담 등의 좋은 방법들도 많긴 하지만 결국엔 인정하고 봐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모든 방법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돼.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믿어야 너의 존재를 비로소 인정할 수 있어. 만약 이 영상을 보고 나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 하는 시청자들이 있다면 정말 복받은 거야. 당장이라도 부모님께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자. 나는 다음 주제로 찾아올게. 안녕.